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어제 영상 리플들을 보니까 저보고 이제 유연한 투자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보이시던데, 근데 제가 이제 유연한 투자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의 제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유연함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유연함이 답이다, 아니면 뭐 고집스러운 게 답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바닥에서 정답은 없어요. 오답은 있죠. 난 유연한 투자자예요. 그래서 맨날 맨날 샀다 팔았다 해요. 잘 매매를 합니다. 잘 매매를 해도요, 계좌가 짜불짜불 까이고 있으면 손해를 보면은 이건 오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뭐 어떤 홀딩하는 뭐 어떤 길게 쭉 포지션을 끌고 가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좌가 짜불짜불 까이면은 이것도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가치 투자가 답이냐, 뭐 성장주 투자가 답이냐, 뭐 그런 것도 고민하죠. 정답은 없어요. 그죠? 가치 투자를 하든 뭐 성장주에 투자를 하든 뭔 투자를 하든 간에 일단 하여튼 까이고 있으면 오답입니다. 까이고 있으면 오답이고 돈 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게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돈 까먹으면 오답이다. 요거는 확실한 명제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한 행동은 돈을 까먹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까먹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유연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했냐,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나스닥 포지션 하루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홀딩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소리 쳐놓고 이제 홀딩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굉장히 좀 쪽팔리고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하여튼 하루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홀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왜 제가 하루 더 홀딩을 했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보시면은 나스닥이 계속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물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현물지수도 움직임을 참고는 합니다. 자,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또 다시. 갭상승 출발하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갭상승 출발했다. 그것도 갭상승이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겠군. 1번, 갭상승한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원웨이 상승한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2번, 갭상승 출발했지만 피곤해갖고 더 이상 장중엔 아무것도 못한다. 옆으로 벨벨 기어간다. 2번. 그리고 3번 뭐 있겠습니까? 갭상승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다. 3번.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면은 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방 포지션 홀딩하고 있으니까 1번이면 안 되는데 1번인지 일단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1번인지 체크. 근데 가만 보니까 S&P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거 봐라. S&P가 장 초반에 비리비리하네. 왜 약한가 봤더니 은행주들이 또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음봉으로 되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3번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갭상승 출발했다 다 밀리는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은행주들이 이렇게 되면서 S&P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그 분위기를 좀, 네, 나스닥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1번 시나리오는 일단 제껴졌죠. 그렇다면 일단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거 1, 2, 3번이냐,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알아내는 데는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밤 12시까지 일단 봤는데 원웨이 상승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고요. 왜냐하면 1번이 아니라면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기회에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봤죠.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그걸 봤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변동성 지수들을 봤더니 변동성 지수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빅스 잘 버티고, 물론 지금은 하락 마감했지만 비교적 잘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스닥 변동성은 이 보시면 지금 점점점점점 여기 파란색 선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종가인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종가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에 딱 걸쳐가지고 잘 버티는 거예요. 비교적. 이거 봐라. 변동성 지수가 특히 나스닥 변동성은 2거래일째 버티고 있네. 중요한 지지선에서. 물론 완벽한 지지력을 네, 그 완벽한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거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떠올린 게, 오늘 밤이 아니죠. 이제 그때 당시 내일 밤이라 표현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 저녁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렇게 변동성 지수를 마감을 해놓으면은, 잘하면은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나서 얘를 한번 띄워 먹을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얘가 계속 죽어 내려가진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게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한 방 해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일 물가 지표 발표도 있는데 변동성 지수도 일단 버티고는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오늘 당장 원웨이로 막 급등할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일단 뭐 내일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 버티는 것도 제가 지금 일단 수익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수익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일단은 하루 더 홀딩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어쨌든 결판이 나겠죠. 오늘 밤에도 이제 물가지표 보고 물가지표들이 뭐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다시 자극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하락할 거니까 물가지표 높게 나오면은 이제 또 계속해서 홀딩하는 거고요. 물가지표 높게 나오면서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포지션 계속 홀딩하는 거고요. 물가지표 괜찮게 나와서 시장이 또 버틴다, 또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오늘 밤에 진짜 청산해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오늘 밤으로 일단 이렇게 판단을 좀 미뤄놨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이제 계속해서 좀 요즘 오르고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 12,850이 사실 뭐 그래 봐야 아직 1, 2% 범위 내에 있단 말이죠. 1, 2% 범위 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1, 2%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물가지표 이런 거로 충분히 하루에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개겨보자라는 생각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건 다시 하루 만에 이런 건 금방 다시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재료가 있으면요. 그리고 어쨌든 하루 더 버티는 데는 최근에 이 나스닥이나 S&P가 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일부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먼저 오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2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재료가 나오고 나서 올라야지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르는데 맨날 재료 나오기 전에 시장은 요즘 힘을 다 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일단 물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너무 S&P하고 나스닥이 미리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일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늘 밤에 잘 지켜볼 거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일단은 뭐 확실히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판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안 팔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일단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그죠? 지켜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뭐 얼추 다 하긴 한 것 같아요. 나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을 그럭저럭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플레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수는 의미 있는 매도세를 안 보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죠, 물론 뭐 이런 걸 보면서 하방 베팅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확률이 좀 낮고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아무튼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풋옵션들이 계속해서 버틴다.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레벨업된 건 분명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벤트 앞두고 너무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벤트 끝나고 되돌리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P는 뭐 은행주 약세에도 나스닥이 멱살 잡고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안 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S&P 시가총액이 이제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있는 IT 빅테크들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S&P가 지금 은행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밀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올라간다라는 거고, 위쪽에 이제 중요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 4050짜리 저항은 어젯밤에 분명 돌파 한작한 거고요. 완전히 이제 4100짜리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좀 무거운 또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엔 그런 저항 자리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젯밤에 시장은 굉장히 그냥 혼조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어떤 뭐 컨셉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물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10년물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2년물 금리는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은
딱히 뭐 큰 방향성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걸 보면 은행 불안감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어젯밤에 은행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JP모건 같은 거 보시면, 대표적으로 JP모건 같은 거 보시면은 갭상승 출발했다가 다 음봉으로 밀렸어요. 이러면서 S&P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사실 S&P가 더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IT 빅테크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걔네가 상승하면서 얘네들도 좀 같이 끌어올린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은행주들이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대폭락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은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은행 위기 요즘 거의 일주일간 지금 조용하긴 한데요. 이게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MMF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예금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MMF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은행 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저녁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은행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좀 풀리곤 있지만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신뢰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행을 의심하면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찰스 스왑 같은 데가 이제 또다시 좀 어떤 위기의 그걸로 좀 위기의 그 진원지로 좀 올라섰죠. 찰스 스왑이 이거 아닌가? 아, SCHW죠. 찰스 스왑 같은 것은 보시면 어젯밤에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불안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미국 금융시장, 미국 뭐 은행, 뭐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엔 찰스 스왑발 어떤 뭐 찰스 스왑발 위기가 또 한번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직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찰스 스왑은 삼각 수렴형인데 아래쪽으로 지금 지지력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금융시장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혼조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뭐 유동성의 힘, 뭐 탐욕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IT 빅테크가 시장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금융주들은 보시다시피 그 주식시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 갈 거라고 줄줄줄 막 그 잡아 끌고 있지만 IT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멱살을 붙잡고 뭐 은행주가 바지가랑이를 붙잡든 말든 그냥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쯤인가 하여튼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을 청산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 딱히 시장의 어떤 뭐 긴축이란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마땅한 재료가 사실 잘 없긴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이게 그나마 오늘 밤에 나오는 물가지표가 가장 유력한 그런 신호이긴 한데요. 그나마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표 주자이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그 긴축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잘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FOMC 회의가 5월 달이란 말이죠.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다행히 물가지표 요거 하나가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지금 물가지표 이거 아니면은 지금 사실 딱히 긴축 우려라고 할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요즘 더 강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위기만 잘 넘기면 긴축 우려 당분간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퍼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오늘 밤에 이런 물가지표가 좀 중요하긴 하겠죠. 요까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오르겠죠? 아무래도 그죠? 코스피 뭐 보시다시피 그 충분히 오늘 원웨이 상승 가능합니다.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시 정도까지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론 거의 원웨이 상승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제보다 이 어떤 결정적인 흐름 자체는 약한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어제는 이거 분봉인데 코스피 분봉인데요. 어제는 이제 갭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더라도 전일의 고점 부분을 뭐 터치하거나 아니면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좀 강했던 편인데 오늘은 일단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어제 고점 부분을 일단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힘은 어제보단 좀 없긴 하나 근데 아무튼 이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어제 고점 부근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은
이건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고, 어제보단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으나 하여튼 여전히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거는 맞긴 맞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은 원웨이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콜옵션들 보시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배열로 잘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원웨이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 콜옵션들이 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버벅버벅 하루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젯밤 미국 올랐으니까 지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요, 콜옵션들이.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도 있다. 오늘 그래서 원웨이 상승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뭐 언더슈팅에 낙폭과대 뭐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중요한 건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다시 또 힘을 뭐 굉장히 또 무리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코스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아래쪽 들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는데 별로 그렇게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국 나스닥이 이제 중요한 저항을 어떻게 하니까 그게 좀 고민이지, 솔직히 코스피는 저는 별로 일단 뭐 걱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코스피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시면 되는 거고, 인버스 뭐 아래쪽으로 타실 분들은 절대 이런 상황에서 인버스 저점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수 고점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켜보면 됩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뭐 계속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특히나 인버스 같은 걸로 버티면 안 된다라는 거. 아예 추세 자체가 달라요. 그냥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N자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지금 사실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코스피지, 코스닥은 지금 힘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려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진짜 오버슈팅을 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대로 꺾일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힘을 경제적으로 잘 아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상승 여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일단 좋기 때문에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래쪽으로 버티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이제 죽다 이제 잘 안 죽죠 이제.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변동성 지수 잘 안 죽거나 잘하면 양봉으로도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보면서 어제 나스닥을 버텼다. 중요한 이벤트 발표되기 전에 변동성 지수들이 이제 죽다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죽네. 그렇다면은 변동성 지수들이 한번 튀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보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판단을 어젯밤에 했다라는 거죠. 나스닥 이야기 잠깐 한 거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건 뭐 할 이야기 없습니다. 대부분 오늘 그 어떤 중요한 자리들, 지지력 뭐 이런 거 테스트하고 있고, 환율 그죠? 1292원 지지력 계속해서 뭐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92원 지키면 뭐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건 할 말은 없고요. 한국 증시는 뭐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강하다라고 일단 봐주시고, 지금 당장은요. 근데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좀 힘을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웨이 상승 나오면은 좀 상승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될 것 같긴 해요. 좀 주의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